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는 거에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렇게 말해 놓은 것들이에요. 20가지 정도 이유가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드릴 건데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화폐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5만 원짜리 화폐는 우리가 5만 원으로 하자고 약속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정부가 보증해 줄 뿐이다. 지금의 화폐는 마치 연금술로 금을 찍어낼 수 있으며 이것은 정말 강력한 권력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라면 그래도 화폐 발행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만일 미국이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낸다면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여러 경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었죠.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2000년도 초반에 이라크 전쟁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달러를 찍어냈던 게 전쟁이 끝나고 다시 들어오면서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들어갔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는 빌미를 US 달러를 찍어내면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화폐 시스템은 모순이 있다.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사토시가 공개한 비트코인 백서라는 거를 아주 짧게 4가지로 요약을 하면 작업 증명을 통한 화폐 발행, 탈중앙화, 이중 지불 방지, 그다음에 참여자의 익명성, 이 4가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또 한마디로 결국 줄이면 그 누구도 화폐로 장난질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사토시는 이러한 기존 화폐의 권력과 전쟁을 대비해서 초창기부터 익명으로 활동했고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창업자와 미국의 보이지 않는 화폐 전쟁에서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2차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기축화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최근에는 엘살바도르 나라에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긴 했지만 과연 OECD 선진국들에서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사실 저도 정답을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저는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가 많이 풀리는 만큼 양적 완화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거다. 즉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자산이란 건 뭐냐? 부동산, 땅 이런 자산들. 그럼 자산은 누가 갖고 있어요?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부자들은 가치가 오르니까 자산의 가치가 더 부자가 돼요. 서민들은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의 가치가 하락하죠. 그럼 더 거지가 됩니다.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죠. 실제로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은 양극화가 해소된 적이 없어요. 그 상황에 지금 우리는 4차 산업시대 혁명 바로 앞에 도래 있죠. 만약에 4차 산업시대가 와서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단순노동들을 다 대체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죠. 지금 전조 증상으로 인종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나이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방법이 없어서 이 양극화가 좁혀지지 않고 무한히 팽창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자들만 상위 1%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그러면 그 서민들은 국가를,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 그에 대한 대안이 비트코인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아무도 신뢰를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런 물음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상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맨 처음에 세계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가격이 상승한 20가지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흔히 고래라고 하죠. 고래들은 옛날에 사서 절대 지갑에서 지금도 안 빼고 있어요. 지금 재밌는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면 요즘 비트코인 가격 폭락해서 여러분들 마음 심란할 텐데 비트코인 지갑에도 나이라는 게 있어요. 5년 전, 10년 전 장기 투자를 했다 그럼 비트코인 지갑의 나이는 5년, 1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나이가 많은 지갑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물량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투자했던 물량일수록 비트코인 지갑에서 많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기축화폐가 될지 안 될지 앞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을지 안 잃을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매수하고 홀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물음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수하게 되고 홀딩하게 만드는 원동력 자체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두 번째 강연이랑 연관된 건데요. 통화 가치들의 하락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추론을 해봤는데, 근데 예전에 미국이 근본이자를 찍어 눌러서 달러 패권으로 바꿨는데 비트코인이 달러를 이기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우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했던 주식 종목들 진짜 뭐 적게는 300%, 많게는 뭐 800%도 작년에 추천했던 거 올랐죠. 생각을 좀 달리 하거든요. 그거 뭐냐면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꼭 그 실제 가치와 가격이 항상 그 연동되진 않거든요. 정말 기업 가치가 좋은데도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실적을 못 내는데도 잘 나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매수했던 종목인데,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없어서 면세점에 장사가 안 되지만 2017년, 16년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엄청 들어와가지고 제주도 땅도 엄청 사고, 명동에서 가보면 전부 다 중국인들밖에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화장품 엄청 사고 면세점에서도 엄청 많은 물건들을 사갔거든요. 면세점이 대호황이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 면세점이라는 건 누구나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심사를 해서 특정 업체들만 면세사업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면세사업자를 얻는다는 건 대박을 의미하고, 면세사업자 새로 들어왔던 게 SM 엔터테인먼트 있죠. 그 SM이 원래 면세 사업 하던 회사 아니잖아요. 한나투어가 들어왔고 몇몇 그 회사들이 그때 들어왔었는데 후보가 10개였고 당선되는 건 3개였어요. 그러면 30% 확률로 돈을 벌고 70% 확률로 돈을 잃는 거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든요. 내가 투자한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왠지 사람은 긍정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그때 10개 대상 후보가 있었는데 10개 회사가 다 올랐어요. 당선이 안 됐는데. 그러다가 4월, 5월, 6월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오르다가 특정 한 3개 업체만 면세사업자 당선이 됐다고 해봅시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 당선이 되지 않은 7개 업체들은 물론이고 당선이 된 3개 업체도 다 폭락했어요. 뭔 말이냐면 기대감이 올라가요. 가격이라는 건. 물론 이 얘기를 하면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저를 엄청 욕하겠지만 가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기대감이 올라가요. 실체랑 상관없이.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께서 과연 옛날에 근본이자였고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얻기 위해서 금을 엄청나게 규제했던 거 알고 계시죠? 작년에도 금값이 신고가를 갱신하자마자 미국에서 선물 시장 엄청나게 규제했어요. 증거금 이상 3차례나 했습니다. 진짜 도저히 금 거래 못할 정도로 많이 그랬는데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 자체에 있는 거고, 기대감에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또 이제 지금은 그나마 금 거래소들이 분산이 조금 되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홍콩 아시아 쪽에도 있는데, 옛날에는 당연히 미국이 정말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 가격을 컨트롤하기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만큼 통제권은 잃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몇 개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거 아시죠? 미국에서 그거 다 규제할 수 있을까요? 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미국이 엄청나게 지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적어도 금보다는 훨씬 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중앙화된 거래소를 만약에 통제하려고 들었다가는 덱스 거래소, 탈중앙 거래소가 있습니다. 탈중앙 거래소를 우리가 또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맡게 두면 다시 옆길로, 물길로 새게 돼요. 답변이 너무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Jesus Christ. 이게 이게 명함인데 막상 쳤네 여러분. 와 진짜 말도 안 돼. 있습니다. 도현이. 도현님이요?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되는데 혹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네. 진짜요? 강연 준비하면서 팬이 돼가지고 한 번만 화면 봐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고생하시니까 선물 같이 드릴게요. 인성! 여기 박수! 입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가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20살 때로 돌아가시면 뭘 해야 경험을 할 거 같은지.
조언을 좀 얻고 싶어요. 20살 때요? 아 이거 할까 말까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다 하세요 그냥.